자, 그리고 요즘에 또 사람들 관심이 많은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주택연금에 일단 좀 관심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 일단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이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가입 기준이 좀 완화됐는데 네. 어떻게 됐냐 그러면 원래는 부부 중에 연장자가 60세 넘어야지 가입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 좀 완화돼서 올해 4월부터 이게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55세. 둘 중에 한 사람만 55세 넘어 가입할 수 있고요. 네. 주택은 주택이어야 되고요. 네.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뭐 아파트 다 네, 해당되는 거죠. 주택으로 돼 있는 건 주택으로 돼 가능한데 있는 거.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시가, 집값이 시가 9억 원 이하여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9억 원이라는 또 게 있군요. 요거 이제 법 개정을 요청했을 때 뭐냐면 이거 시가 9억이면 서울에 해당되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 네.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중위권 가격이 9억 원, 예, 9억 2천인가 그렇더라고요. 서울 그래서 아파트에. 요거를 이제 시가 말고 기준 가격 9억 원으로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 공시지가로. 예, 예.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예.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걸 낮추는 법안 같은 것들이 이제 제출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시가 9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집이 여러 채이신 분도 가입은 하실 수는 있는데, 예. 예, 그 경우에도 시가 9억 원 넘어가면 안 되고 합쳐서. 아, 두 채든 세 채든 네. 뭐 네 채든 합쳐가지고 9억 원을 넘는. 두 채인 경우에는 유일하게 집을 옮기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채인 경우에는 네. 일시적으로 9억 원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단 네.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 한 채는 팔아야 됩니다. 아, 팔아야 된다는. 네, 그 조건이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시가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가지신 분이 55세 넘어가시면 가입한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 채 합쳐도 9억 원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세 채를 다 그 주택연금에.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아, 하나만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아. 집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을.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 조건 중에 주거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주택이 주거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주택에 대해서는 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계속 있었는데 네. 주거용 오피스텔 해주자 그러는데 이제 이게 어렵나 봐요, 생각보다. 뭐가 그러냐면 이 가격 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것도 계속 해주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은 이제 가입을 하면 언제부터 수령할지 액수는 얼마나 될지도 궁금한데요. 뭐 가입하자마자 뭐 다음 달부터 연금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조건에 이것도 아까 55세부터. 예, 가입하는 시기부터, 예. 가입 가능한 시기부터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택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팔아야지 가격이 나오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 건데, 예, 예. 이제 뭐 감정 가격이라고 해서 예. 뭐 한국 감정원에 가보면 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내가 우리 집 값은 그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실제 감정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한국 감정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상담을 받으시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감정 가격이 얼마 정도신데 주변에 실거래 가격들 있잖아요. 예. 국토부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거 아, 보고 주변의 실거래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담원이 예. 대부분 이거 감정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감정하면 실질적으로 감정 비용 같은 것들은 자기가 개인 부담. 예. 근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4, 5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탁상으로 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뭐 그 자를 상담하는 중에도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는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9억 1천만 원 나왔다. 예, 예. 그럼 실제로 9억 1천만 원 아니다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주장을. 그건 굳이 받으실 필요 없으시겠죠. 아슬아슬하시면은 그렇게 하지. 보통 이제 두 개 중에 감정해서 높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보시고 만약에 감정 가격이 9억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정 굳이 받아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시가 예. 기준이니까 예. 그거는 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억 원이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거기에 좀 이렇게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좀 완화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저소득층 말고 고소득층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가 기준 9억 원 말고 기준가 기준 9억 원으로 바꾸자고 할 때도 예. 그냥 가입 요건만 완화시켜주지 담보가액은 최대 9억까지로 정하자. 예. 그렇게 해서
연금을 더 주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택연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수령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게 종신지급 방식을 갖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은 뭐냐면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아.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 가입할 당시에 주택 가격이 정해지고 가입자 중에 나이 작은 사람 연령이 정해지잖아요. 예. 그 기준으로 가액이 딱 정해지면 그 금액을 본인하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네. 통일하게 수령합니다. 예. 집값이 올라가도 그 금액, 집값이 떨어져도 그 금액, 예.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금액을 계속 받으실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제 주택연금 제도라서 예. 보통은 이제 집값이 오르는 지역보다는 떨어지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서둘러서 가입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 그렇겠네요. 기왕이면 예. 집값 떨어지기 전에 가액을 결정 짓고 네. 연금을 수령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먼저 많이 가입을 하시고 예. 또 어떤 분이 가입하시냐면 이게 사람들이 뭐 가입 여력을 가지고 뭐 복잡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 말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그렇죠. 아. 어르신들 중에 예. 그런데 자녀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도 그 형편도 안 되시는 경우 네.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집을 팔자니 주거 할 데가 마땅치 않고 또 계속 살자니 생활비가 없으면 방법은 주택연금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70대 초반입니다. 72세 정도 되고 한 3억 조금 안 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 연금 받아 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70세 전후에 가입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게 네. 그 시점이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들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거나 가까이 네. 하고 아니면 현금이 자꾸 줄어들면 노후생활 하시는 분이 되게 불안해지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 예. 많이 하시고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예. 이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아들들은 그 말 잘 안 해요. 아, 왜 그렇죠? 아들들은 그 집이 지 집인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아들보다는 딸이 주택연금 가입하는데 훨씬 더 아. 호의적이고 상담도 해보면 예. 딸하고 같이 오신 분이 많이 가입하시고 예. 아들하고 오신 분은 잘 가입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구나. 아들들은 이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구나.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바로 배우자한테 그 승계가 되나 보죠? 이제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네. 주택금융공사가 일단은 연금을 잠시 중단시켜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배우자한테 뭘 요구하냐 그러면 이때까지 받아갔던 연금액 있잖아요. 예. 그 부채 금액을 승계를 하시겠냐고 물어보죠. 예. 그때 승계하시고 보통 이제 가입하는 단계에서 사전 승계 그 계약을 다 해놓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 집의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법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예. 법정 지분에 따라서 자녀분하고 배우자가 배우자하고 공동 소유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예.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예. 자녀가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을 어머님이 가져가거나 아버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한테 예. 양도를 그런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다 확보를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되겠네요, 그건. 그래서 6개월 이내,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 채무 인수하겠다고 약정하시고 그다음에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시면 이제 연금이 또 계속 지급돼서 나가는데 뭐 현실적으로 뭐 부모님이 연금 받겠다는데 반대할 자녀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왕왕 나와요. 실제로 그럼 분쟁이 좀 발생하나 보죠. 분쟁이 있고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돌아가신 아버님의 부인이시긴 하지만 내 엄마는 아닌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고민을 하면 이제 뭐 유언서를 미리 작성을 해둔다거나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신탁제도로 주택연금 신탁제도로 바꾸면은 좀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도입을 검토하는 게 이제 작년에 안이 나왔었는데 네. 아직까지 법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검토 단계군요.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배우자한테 갈 수 있는 연금이 어느 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아까 국민연금 같으면 유족연금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예. 주택연금이 배우자가 제대로 수령하게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걸 예.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